건설 현장에서 마구잡이로 벌인 폐기물과 수집 운반 업체들의 저가 수주 경쟁이 폐기물 무단 방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산 선유도 인근의 5개 섬을 인도교로 연결하는 공사가 공사비 갈등으로 중단돼 관광 활성화 사업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목표했던 2022년 3월 개교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쓰레기 소각장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고창군과 아산면 주민이 이 문제에 대한 공론화에 합의했지만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나온 폐기물을 인적이 뜸한 도로에 무단으로 방치해놓은 업체가 있습니다. 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가 분류되지 않은 건설 폐기물을 들여와서 처리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업체들의 저가 수주 경쟁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원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적이 뜸한 김제 산업단지 주차장입니다. 폐기물이 담겨있는 대형 적재함이 줄지어 늘어서 있습니다. 폐 콘크리트부터 단열재, 건설 현장에서 나온 각종 쓰레기가 한가득 담겨 있습니다. 전주 만성동의 한적한 이면도로에도 건설 폐기물이 담겨있는 적재함이 군데군데 방치돼 있습니다. 김제 폐기물을 무단 방치한 업체가 전주에도 폐기물을 쌓아놓은 겁니다. 덮개를 아예 씌우지 않았거나 이렇게 모기장처럼 구멍이 뚫린 것을 덮어놔 바닥에는 침출수가 흐르고 주변엔 악취가 진동합니다.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 수집 운반 과정에서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적정하게 처분하거나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곳으로 옮기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을 방치한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는 말 그대로 폐기물을 모아 처리업체로 넘기는 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분류되지 않은 건설 폐기물을 받아와 직접 선별 작업을 했고 이게 적발돼 영업 정지를 당하다 보니 수집한 폐기물을 제때 처리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것을 분류해서 보내줘야 맞아요. 근데 업체들끼리 경쟁을 하다 보니까 배출자가 이용하기 편한 업체를 쓰는 거지 까다로운 업체는 안 쓰잖아요. 그런 어떤 저희 나름대로 좀 애로사항이 있어요. 김재 씨는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도 그 위반사항 부분에 따라서 적정한 장소로 운반하지 않은 부분에 따른 처분을 계획하고 있고요. 건설 현장에서 마구잡이로 버린 폐기물과 수집 운반 업체들의 저가 수주 경쟁이 폐기물 무단 방치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고군산군도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선유도 인근의 5개 섬을 인도교로 연결하는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비 증액 문제 때문에 벌써 7달째 공사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7년 연결도로가 개통되면서 섬에서 육지가 된 고군산 군도입니다.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지난해 300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올해는 더 많은 관광객이 찾을 전망입니다. 군산시는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선유도 인근 명도와 말도 등 5개 섬을 잇는 인도교 설치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70억 원을 투입해 1.3km에 이르는 인도교는 2022년에 완공될 계획입니다. 지난 2017년에 공사를 시작해 15%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5개 섬이 인도교로 하나가 되면 배를 이용해 섬에 들어온 관광객들은 걸어다니며 해양 생태 관광을 즐기게 됩니다. 그러나 공사가 7달 넘게 중단됐습니다. 난공사가 예상된다며 공사업체의 추가 공사비 요구에 군산시와 설계사무소, 감리업체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산시는 감사 등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한 뒤에 내년쯤 공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감리단은 시공사비를 받아서 감사기관이라든가 계약기관이나 이런 데 좀 자문을 좀 구해가지고 실질적인 어떤 안을 만들어내야 돼요. 결국 공사 중단이 1년 넘게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공사 중단 장기화로 고군산 군도 관광 활성화 사업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정부가 남원의 의료 취약 지역에서 일할 의사를 양성하는 국립공공의료대학을 2022년 3월 개교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1년간 낮잠을 자고 있는 설립 법안이 7월 임시국회에서도 심사가 안 돼 목표대로 개교가 힘들어 보입니다. 권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원 의료원 옆 국립공공의료대학이 들어설 곳입니다. 남원시가 토지 매입 준비에 들어갔고 보건복지부와 전라북도 남원시 등은 설립 추진단도 꾸렸습니다. 문제는 설립 법안이 1년간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껏 법안 심사에 앞서 거쳐야 하는 공청회조차 여야 이견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전체회에서 이제 그 공청회를 하기도 했는데 서로 날짜를 도저히 못 잡는다고 해가지고 서로 하여튼 안 됐어요. 이 때문에 갓갓으로 열린 7월 국회에서도 법안 심사는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9월 정기 국회가 남아있지만 2022년 3월 목표대로 개교하는 건 현실적으로 힘들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 일정상 굉장히 빠듯하고요. 정기국회 때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빠듯한 일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의사협회와 자유한국당 등이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일부 여당 의원도 반대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정책위 의장이 재정법으로 발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집권 여당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강한 의지를 좀 보일 필요가 있다. 공공의료대학은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이어받아 학년당 정원이 49명으로 졸업생은 10년간 의료 취약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대규모 사학 비리가 적발된 완산학원에 대해 전북교육청이 임시이사 파견을 추진합니다. 전북교육청은 다음 주 사학 비리에 책임이 있는 완산학원 이사 10명에 대한 임원 승인을 취소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한 뒤 오는 9월에 열리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임시이사 파견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임시이사 파견안은 완산학원 측이 강력 반발할 경우 한 차례 연기될 수도 있어 이럴 경우 전북교육청의 임시이사 파견은 내년 초에나 가능해 학교 정상화가 예정보다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동료 교수와 제자 등 4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주대 박모 교수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2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교수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고 박 교수는 미투 광풍 때문에 마녀 사냥을 당했다며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 여성문화예술인연대 등 도내 여성단체 회원들은 박 교수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피해자의 사생활을 거론하며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며 재판부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공사가 진행 중인 고창군 아산면의 쓰레기 소각장을 두고 고창군과 주민들의 갈등이 5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고창군과 주민들이 이 문제를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해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건설 여부에 대한 결정 방법에 대해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창군과 아산면 소각장 반대 대책위는 그동안 여러 차례 대화를 이어왔습니다. 5달째 별다른 진전이 없었지만 최근 극적으로 공론화에 합의를 이뤘습니다. 우선 소각장 공사를 한 달간 멈추고 주민과 전문가 공청회, 타 지역 소각장 탐방 등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013년도에 고창군의 결정이 일방적이고 밀실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원점에서부터 새로 검토를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민들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최종적으로 소각장 건설 여부는 아산 면민들의 찬반 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창군의 입장은 다릅니다. 주민 투표는 의회의 동의 절차 등이 필요한 만큼 다른 방법을 찾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꼭 찬반 투표로만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면은 공론화 과정에서 함께 논의해서 또 그 주민 의사를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런. 주민들은 4차 골기대회를 열고 아산 면민들의 찬반 투표를 촉구하며 공론화 대비에 나섰습니다. 주민 찬반 투표를 진행해가지고 앞으로 꼭 고창군 행정이 옛날 미실 행정하지 말고 밖으로 꺼내서
주민들의 동의를 적극적으로. 소각장 문제가 공론화 합의라는 큰 산을 넘었지만 최종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단지의 첫 번째 사업인 육상태양광 1구역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현대 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선정됐습니다. 이 컨소시엄은 현대 엔지니어링과 한국 남동발전, 전북업체 6곳 등 10개 업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컨소시엄은 공모 제안서에서 전체 사업비 1,476억 원에서 주민 참여율 10%와 주민 수익률 7%, 그리고 지역기업의 시공 참여율 40%를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사업과는 별도로 새만금 산업단지에 466억 원을 들여 제조 공장을 짓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새만금 육상태양광 1구역 사업을 발주한 새만금 개발공사는 모레부터 이 컨소시엄과 우선 협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내년 총선이 9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의당 간판 인사들이 잇따라 전면에 복귀했습니다. 전북은 정의당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던 지역인 만큼 총선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이승환 기자입니다. 민주당과 개혁 경쟁이 아닌 집권 경쟁을 하겠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취임 일성입니다. 2년 만에 당의 전면에 나선 심 대표는 권태용 전 전북도당 위원장을 사무총장에 발탁했습니다. 권태용 사무총장으로서는 4년 만에 복귀입니다. 리더십을 인정받았고 전북도당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정의당의 지방자치위원들을 다수 당선시키면서 전북에 정의당의 뿌리를 내린 인물입니다. 심 대표는 내년에 지역구를 돌파하기 위해 출마 예정자들 가운데 검증된 역량 있는 인사를 전면 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북도당에서는 당의 또 다른 간판 인사 가운데 한 명인 염경석 전 전북도당 공동대표가 창당 이후 첫 경선을 통해 2년 만에 복귀했습니다. 염경석 신임 도당위원장은 내년 총선에서 꼭 지역구 당선자를 내겠다며 자신도 전주에서 한 곳을 골라 출마할 뜻을 밝혔습니다. 우리 전북도민들이 정의당을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조금 더 확장을 시켜서 내년 총선에서는 반드시 전북에서도 국회의원 한 분 이상이 당선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 상산고와 종합경기장 같은 지역 현안에 대해 적극 목소리를 내고 총선 공약 수립과 조직 정비, 활동당원 확대에 보다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때 전라북도의 정의당 지지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12.88%. 2년 전 2,000명가량이었던 당원도 현재는 3,500명 정도로 크게 늘었습니다. 총선이 9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보폭을 넓히기 위한 정의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내홍을 겪고 있는 당의 진로를 위해 이른바 대변화 추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많은 의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제3지대로는 실체가 없다며 현역 의원과 원외위원장을 모두 망라한 대변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향후 제3지대 형성과 당대당 통합을 모색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평화당은 자당 중심의 이른바 자강론을 주장하는 당권파와 호남 세력의 총결집을 추구하는 비당권파가 내일 밤 심야 의원총회를 갖고 당의 진로에 대한 끝장 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의 농산물 판매액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로컬푸드 직매장 38곳의 매출액은 486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4.7% 늘었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에는 농민 1,400여 명이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고 1인당 월 77만 3천 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JTB 전주방송의 7월 시청자위원회가 오늘 전주방송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은 미디어들의 채널 브랜드 전략이 중요한 시점으로 JTB가 제작한 영상물이 JTB가 지향하는 바를 담아내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태곤 JTB 대표이사는 친근하고 차별화되면서 JTB 안의 정체성을 담아낸 영상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음주 단속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새벽 1시쯤 전주시 중화산동에서 전북도 공무원 46살 A씨가 혈중 알코올 농도 0.199%의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또 같은 날 밤 10시쯤 전주시 효자동에서 전주시 공무원 36살 B씨가 음주 측정을 거부해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오늘 낮 3시 50분쯤 진안군 동향면의 매장 문화재 발굴 조사 현장에서 흙더미가 무너져 작업자 70살 김모 씨가 중상을 입고 다른 한 명은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들이 굴삭기로 판 1m 깊이의 구덩이에 들어가 문화재가 있는지 확인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에는 오늘 전주 26mm, 고창 14, 부안 7, 완주 4mm 등의 비가 내렸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까지 5에서 최대 50mm가량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에서 21도를 보이겠습니다.